자, 제 10강입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핵심 기출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시스템 분석 기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121번입니다. 여러분 교재로. 다음 FT도에서 최소 컷셋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최소 컷셋입니다. 최소 컷셋을 구하라고 해도 컷셋을 먼저 알아야 되죠. 첫 번째 먼저 컷셋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컷셋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컷셋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풋셀의 알고리즘을 쓴다고 그랬죠. 풋셀의 알고리즘. 자, 이 주어진 FT도를 보고 컷셋 구하는 방법은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T를 쓰고 AND 게이트네요. 여기가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A하고 B를 가로로 씁니다. A하고 B를 가로로 이렇게 쓰고 논리 곱의 의미죠. 그 다음에 A하고 B를 썼으니까 A를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A를 바꿔보니까 X1하고 X2가 OR 게이트예요. 그러면 OR 게이트가 나오면 어떻게 쓰기로? 세로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 A라는 값을 풀어서 쓰니까 X1이라는 기본 사상과 X2라는 사상으로 OR 게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A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써지고요. 이 A의 짝꿍이었던 B는 A가 분열을 하면 반복해서 써준다 그랬죠. A하고 짝꿍이었기 때문에 A를 구성하고 있는 X1과 짝꿍이고 X2와도 짝꿍이 돼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반복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1은 바꿀 게 없지 않습니까? 더 내려갈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고 B를 바꿔야 되겠죠. B를 보니까 여기도 OR 게이트입니다. OR 게이트니까 X1과 X3가 OR 게이트면 어떻게 쓴다고요? X1과 X3가 내려서 써줘야 된다. 그래서 두 줄로 바뀝니다. 이 B라는 값이 이렇게 두 개로 바뀐 거죠. 두 개로 바뀌었는데 B의 짝꿍이 누구였어요? X1이었어요. 그러면 X1은 B가 분열을 해도 X1을 한 번만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한 번 더 써줘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첫 번째에 있는 이 내용을 지금 B를 바꾸는 내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X2가 있죠. X2를 쓰고요. B를 바꿔보니까 B는 방금 바꿨던 것처럼 X1과 X3가 세로로 써집니다. 그럼 X2도 어찌겠어요? B하고 짝꿍이니까 한 번 더 써줘야 되겠죠. X2가 여기가 X2입니다. 자, 이렇게 써줘야 된다. X1도 반복해서 써졌고 X2도 반복해서 써진 거. 이런 반복해서 써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사상까지 다 내렸으면 이제 이것을 집합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컷셋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자, 컷셋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컷셋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중복되어 있는 것은 한 번만 써도 되기 때문에 컷셋은 X1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3이지 않습니까? X1하고 X3가 나옵니다. 이것도 컷셋이죠. 그 다음에 1, 2가 나오네요. X1과 X2 해서 나오고요. 2, 3가 나옵니다. X2, X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컷셋이 총 몇 개 나온 겁니까? 4개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 물어봤습니까? 최소 컷셋을 물어봤잖아요. 최소 컷셋을 물어봤기 때문에 컷셋을 요약을 해야 된다. 이 4가지 컷셋 중에서 지울 수 있는 것은 지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지우냐? 여기에 있는 제일 작은 요소로 된 첫 번째에 있는 컷셋을 보니까 X1만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이게 컷셋이기 때문에 컷셋의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뭐를 일으키는? 컷셋의 정의가 정상사상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정상사상을 일으키니까 좋은 집합이다, 안 좋은 집합이다? 안 좋은 집합이다. 안 좋은 집합이다 보니까 X1만 있어도 정상사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의 집합이니까. 여기는 X1도 있어야 되고 X3가 있어야지 정상사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앞에가 X1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굳이 X3까지 있어야 된다는 게 필수 조건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X1만 있어도 되는에도 불구하고 3까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여유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컷셋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어떤 한 집합이 일으킬 수 있는 정상상을 일으킨다는 조건을 보고 나머지 컷셋들 중에서 이 첫 컷셋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지울 수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리한 것을 뭐라고 부른다? 최소 컷셋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만 있어도 되니까 3이 있을 필요 있냐 이거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요. 1만 있어도 되는데 2가 꼭 있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X1이 하나로 집합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 X2, 3는 지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이야기죠. 2, 3는 X1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X1 집합과 X2, X3 이렇게 된 두 집합만이 뭐가 됩니까? 남아있는 집합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최소 컷셋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최소 컷셋으로만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하고 답을 1, 2, 3, 4 보니까 X1 집합하고 2, 3 집합이 같이 써진 게 가장 정확한 답이죠. 가장 정확한 답인데 그렇게 써진 집합이 없어요. 없고 그러면은 난 하나씩 써놓은 거라도 있는가 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그래서 X1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X1만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2, 3이 써진 게 있으면 그것도 답이 되겠죠. 2, 3 하나만 써진 게 있으면 근데 그렇게 써진 게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컷셋 구하는 순서 이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컷셋을 구한 다음에 최소 컷셋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답은 1번이 됩니다. 우리 필기시험에서는 FT도가 그렇게 막 일부러 복잡하게 막 어렵게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않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확한 방법만 알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X1과 X2, 3가 최소 컷셋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들도 연습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22번입니다. 몇 개의 미니멀 펫셋이 존재하는가? 자, 지금 문제는 이제 미니멀 컷셋이 아니라 무슨 셋이에요? 펫셋이에요. 펫셋 이렇게 불러서 이 펫셋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소 펫셋을 구하라 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최소 펫셋 이걸 알려면 최소 펫셋을 알려면 당연히 뭘 먼저 구해야 돼요? 펫셋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최소 펫셋도 마찬가지로 컷셋 구하는 것처럼 컷셋을 구해서 최소한의 것을 찾아내듯이 펫셋을 구해서 최소 펫셋을 찾아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다. 자, 근데 미니멀 펫셋을 구하라고 그러면 컷셋을 구하라고 하면 이 그림 보고 쭉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펫셋을 구하라 그러면 이 펫셋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펫셋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주어진 FT도를 자, 게이트를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있는 AND 게이트를 무슨 게이트로 봐야 된다? OR 게이트로 바꿉니다. 자, 여기를 OR 게이트로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도 OR 게이트로 바꿉니다. 여기는 AND 게이트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게이트를 AND 게이트를 펫셋을 구하라 그러면 AND 게이트를 뭐로 바꾸고 OR 게이트로 바꾸고 OR 게이트는 뭐로 바꾸고 AND 게이트로 바꾸는 이 작업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뀌어 있는 반대의 게이트로 그리고 컷셋 구하는 방법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컷셋 구하는 방법대로. 자, T 쓰고요. 컷셋 구하는 방법은 똑같죠? T 쓰고 AND 게이트로 보지 말고 뭐로 봐야 된다? OR 게이트로 봐야 된다. OR 게이트로 보니까 G1과 G2가 OR예요. 그러면 OR 게이트로 볼 때는 어떻게 썼습니까? G1과 G2를 세로로 썼죠. OR는 세로로 쓴다 그랬어요. 자, G1을 보니까 G1도 뭐로 봐야 돼요? OR 게이트로 봐야 돼요. 1, 2네요. X1, X2예요. 그럼 G1 자리에다가 X1과 X2를 집어넣겠죠. 이렇게 X1, X2를 어떻게 써요? OR 게이트니까 세로로 써요. 그 다음에 G2가 밑에 있으니까 G2를 써버리죠. G1은 이렇게 썼으니까 G1은 이렇게 썼으니까 G2를 그 밑에다 쓰면 되잖아요. G1 밑에 있으니까.
AND 게이트로 1, 3이에요. 그러면 X1, X3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났죠? 더 이상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컷셋 구하는 방법대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요소에다가 집합교를 붙여주게 되면 X1 집합이 하나 나오고요. X2 집합이 하나 나오고요. X1, X3 집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패셋이 몇 개 나온 거예요? 3개가 나온 거예요. 이 패셋이란 말은 원래 그림의 패셋이죠. 지금 원래 그림의 패셋을 구한 거예요. 그래놓고 최소 패셋을 결정하라 그러니까 여중에서 또 정리를 해야 한다. X1만 하나 집합이 있는데 X1에다 뭐가 갖고 있어요? X3를 갖고 있네요. 자, 지우는 방법은 똑같다. 이게 충분한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 컷패셋은 필요 최소한의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1만 있어도 되는데 왜 상위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지웠습니다. 지우다 보니까 여기에 X1과 X2 두 개만 남게 되네요. 그래서 최소 패셋은 X1, X2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니멀 패셋은 몇 개가 존재하냐 이렇게만 물어봤네요. 그 개수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2개가 답이 돼야 되겠죠. 자, 2개가 답이 됩니다. 자, 정리를 간단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에서 뭘 물어볼 수 있다? 패셋을 물어볼 수 있다. 패셋은 주어진 그림을 우리가 알아서 AND를 OR로, OR을 AND 게이트로 바꾼 다음에 그 바뀐 그림을 보고 컷셋 구하듯이 하면은 원래 그림에 뭐가 된다? 패셋이 된다. 자, 패셋에서 최소 패셋 결정하는 방법은 컷셋에서 최소 컷셋 구하는 방법과 똑같다. 충분 조건을 지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단지 컷셋과 패셋의 차이는 결국은 처음에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을 FT도로 보고 컷셋을 바로 구하냐 또는 주어진 그림을 AND를 OR로, OR을 AND로 바꾸고 컷셋 구하듯이 하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바꾸냐 안 바꾸냐. 왜? 패셋의 의미는 정상사상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안 일으키는, 일으키지 않는 집합이죠. 일으키지 않는 집합이기 때문에 좋은 집합이에요. 좋은 집합이니까 컷셋하고 의미가 반대잖아요. 컷셋은 정상사상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컷셋과 패셋의 의미가 반대이기 때문에 패셋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게이트를 반대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대결함수를 해설에 뭐라고 써졌냐면 쌍대결함수를 그리고 풋셀의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쌍대결함수 이 말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AND 게이트를 뭐로 바꾸고 OR 게이트로 바꾸고 OR 게이트를 AND 게이트로 바꾸고 이렇게 게이트를 반대로 바꿔주는 것을 바꿔줘서 나타낸 그림을 쌍대결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쌍대결함수를 그리란 말은 게이트 바꿔주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23번입니다. 제2방 측면에서 시스템의 FT에서 상부축 정상사상에 그랬어요. 제일 상부에 있는 정상사상의 가장 가까운 쪽에 OR 게이트를 인터럭이나 안전장치 등을 활용하여 무슨 게이트로? AND 게이트로 바꿔주면 이 시스템의 제휴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결론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여기가 정상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탑사상이 있어요. 탑사상이 있는데 이 사상 밑에 OR 게이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A하고 뭐 요소가 B하고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이 게이트를 AND로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계신 분은 이렇게 해보겠죠. 여기에다가 탑의 확률을 구해봅니다. OR 게이트일 때는 여기에 확률이 A의 확률이 0.1, B의 확률이 0.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OR 게이트일 때는 어떻게 구해져요? T의 확률은? OR 게이트는 병렬하듯이 하라 있잖아요. 그래서 T의 확률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 1 마이너스 0.2 이렇게 하겠죠. 1 마이너스 0.9하고 0.8이니까 8, 9, 70에서 0.72가 됩니다. 그러면 0.28이 됩니다. 0.28이 T의 발생 확률입니다.
그러면 퍼센트로는 몇 퍼센트예요? 28%라는 이야기예요. T 탑사상 어떤 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28%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것을 AND 게이트로 바꿨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비교해 본 거죠. 아, 이거 OR 게이트를 AND 게이트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AND로 한번 바꿔봤어요. 바꿔보니까 T의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AND 게이트는 두 개의 확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되죠? 그래서 AND 게이트면 곱하라겠으니까 0.1과 0.2를 곱해보니까 0.02가 됩니다. 자, AND 게이트가 돼버리니까 0.02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0.02가 돼버리니까 0.02면 2%죠? 2%예요. 여기는 몇 퍼센트였어요? 28%였어요. T의 확률이 여기는 재해잖아요. 결함이니까 재해에 일어날 확률이 28%였는데 여기를 AND 게이트로 바꿔줘 버리니까 2%가 돼버렸어요. 자, 게이트가 바꿔버리니까 재해율이 높아졌어, 낮아졌어요? T의 확률은 재해 발생 확률이기 때문에 28%가 2%가 됐습니다. 현격히 감소하죠. 시스템의 재해율에는 어떻게 되겠냐? 재해율이 어쩐다. 변화가 없다? 아니다. 급격한 증가다? 증가가 아니다. 급격한 감소가 발생한다.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재율을 낮추기 위해서 실제 FT도를 그렸을 때 정상사상 부근에 있는 OR 게이트가 나오잖아요. 그걸 AND 게이트로 하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하는 거죠. 안전 장치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해서 그 OR 게이트가 AND 게이트가 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요소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AND로 바뀝니다. 그러면 재율이 현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도 재율을 낮추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FTA를 통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OR 게이트, 정상사상 주변에 있는 OR 게이트를 AND로 바꾸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자, OR을 AND로 바꾸면 재율이 낮아집니다. 재율이 낮아진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답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4번입니다. FT도에 사용되는 기호에서 3개의 입력 현상 중 임의의 시간에 2개가 발생하면 답 나왔죠? 3개 중에 몇 개가 발생하면 2개가 발생하면 출력이 나오는 기호의 명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셋 중에 2개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3개 중에 2개 이렇게 말하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합 AND 게이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게이트를 한 번씩 그려보셔야 된다. 억제 게이트는 육각형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조합 AND 게이트는 AND 게이트가 기본이잖아요. 조합이니까 옆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언젠가 2개 이렇게 써졌어요. 언젠가 2개, 1, 2, 3, 3개 요소가 있을 때 언젠가 2개 또는 3개 중 2개 이렇게 써져 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써진 게 조합 AND 게이트예요. 지금이 답이죠. 베타적 OR 게이트, 자 여러분도 그려보세요. 베타적 OR 게이트는 OR 게이트죠. OR 게이트고 1, 2, 3이 있으면 1, 2, 3이 있으면 옆에 뭐라고 써졌냐 이 내용을 기억하냐 이 말이죠. 이 내용. 베타적 OR 게이트, 동시 발생 안함 이렇게 써진다. 동시 발생 안함 이렇게 써져야지 베타적 OR 게이트의 이름이 됩니다. 우선적 AND 게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AND 게이트가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써줘야 돼요?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1, 2, 3 이렇게 순으로 1, 2, 3 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 우선적 AND 게이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기호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기본적인 거 막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합, 베타적, 우선적, 뭐 억제 게이트 이런 문제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셋 중에 2개 했으니까 뭐예요? 조합이죠. 조합 AND 게이트 이런 기호, 이런 문제 정도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3개 중에 몇 개? 이제 이렇게 조건 게이트가 달리겠죠? 이렇게 해서 2개의 출력이 있을 때, 2개의 입력이 있을 때 출력이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125번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제 기억과 니은의 느라는 이야기인데요. FTA와 동일의 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답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자력 발전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FTA라는 기법을 우리나라는 사용을 해서 시스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FTA와 동일한 논리적 방법을 사용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 중에 MORT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MORT. Management Oversight Risk Tree 이렇게 불렀던 MORT가 미 에너지 개발청, 미국 에너지 개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에 사용하고 있었던 기법이에요. 근데 이 MORT가 어디서 나왔냐면 FTA에서 변형 수정돼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FTA와 동일한 논리적 방법을 사용한다. 지금은 널리 쓰입니다. 원자력 산업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관리, 설계, 생산, 보존 등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FTA와 동일한 논리적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MORT. 이게 미 에너지 개발청에서 만들어 놓은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MORT가 답이 돼야 돼요. 자, MORT 나왔고요. 관찰자 실수 위험 분석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사고 시나리오에서 연속된 사건들의 발생 경로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귀납적이고 정량적인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은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문제 내용에서 연속된 사건들의 발생 경로를 파악한다. 이 말 가지고는 쉽게 답이 안 떠오르고요. 귀납적이면서 뭐다? 정량적이다라고 불렀던 이 기법이 뭐냐? 그래서 귀납적, 정량적 분석이라는 말을 보고도 떠오르는 분석 기법이 하나 있어야 된다. 자, 그 분석 기법이 ETA입니다. ETA. 자, 나머지는 이제 답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PHA 나오지 않습니까? PHA 이름이 뭐죠? 지금 제가 이름이 뭐죠? 우리말로 이름이 뭐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시고 있잖아요. 앞에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우리가 알고 이론에서 뭘 알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PHA가 최소한 정의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비 위험 분석이라고 했고 프리리미너리 해저드 어널리시스 이렇게 불렀고 예비위험 분석, 최초 단계, 구상 단계 이런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해저드란 말 들어가면 정량이다, 정성이다, 정성적입니다. 그래서 정성적 평가니까 여기는 정량적이잖아요. 그래서 PH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ETA하고 MORT 이것들 중에서 답인데 기억에가 MORT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